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플러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요즘 가보고 싶은 곳이요? 제주도, 발리, 파리. 너무 많죠. 아빠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거요. 골프, 자전거, 사진, 기타, 낚시. 집사람이요? 집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는 없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오늘 가족끼리 물어보세요. 행복을 전파합니다. 라디오 서천 1919.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고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찬득의 인연이라는 수필 중에 한 글귀인데요. 요즘 저는 이 인연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전 세계 인구가 70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만나는 만남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나요? 어쩌면 놓치고 있진 않은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9월 17일 목요일 라디오 서천 1919의 정서연입니다. 첫 곡으로요. 하하의 너는 내 운명 띄워드렸어요. 오프닝에서 인연이라는 말을 좀 잠시 했는데요. 요즘에는 정말 그 인연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굉장하다라는 걸 좀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연을 보고도 사실 잘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알아보고 정말 잘해야겠다 싶어서 잘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사실 저는 그 인연이라는 말이 조금 예전엔 부정적이었어요. 약간 수동적인 느낌이잖아요. 언젠가 내 인연이 될 사람은 오고 마주치고 아니면 뭐 끝나겠지라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 좋아했었는데요. 그 피찬득의 인연 글귀에서 정말 소중한 인연이라면 내가 알아보고 그 인연을 살려낸다라는 표현에서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인연들이 있고 그 수많은 갈림길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인연을 살려낸다는 표현이 그거와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영화 한 편을 봤었는데 그 영화도 요거랑 조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Far From the Madding Crowd라는 영화인데요. 성난 군중으로부터 멀리라는 영화입니다. 토마스 하디 소설을 영화한 작품인데요. 이게 이제 그 토마스 하디가 워낙 유명한 그 작가죠. 그 소설 테스로도 유명한 작가인데 이 영화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작가가 초반에 썼던 천여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영화했는데요. 제가 정말 나중에 언젠가 외국에서 산다면 정말 살아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 영국 그 남부의 아름다운 전원을 풍경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독립적인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굳이 결혼 같은 건 필요하지 않는데 라는 여인이 우연히 이제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유산 상속을 받아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제 가면서 거기서 주인이 됩니다. 그 농장에. 큰 농장의 주인이 되면서 이제 펼쳐지는 얘기인데요. 거기서 만나는 그 세 명의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본인은 굉장히 독립심이 강하고 자아가 강한 그런 여자가 세 명의 남자를 만나면서 정말 사랑이란 뭘까?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 결국에 이어지는 인연이 본인의 의지로 만들었어요. 그런 인연. 그래서 이게 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저도 꼭 이제 뭐 사랑을 떠나서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인연을 좀 잘 만들어 보고자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죠. 저번 주에. 그 지역정보 소식에 미옥 씨하고 어떻게든 술을 좀 마시려고 막 어떻게 안 되겠냐고 막 자존심을 버리고 막 연락했는데 막 안 된다고 단칼 거절하셨어요. 좀 이따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어요. 왜 거절하셨는지. 그것도 그렇고 또 알쏭달쏭 사경 9번 동안 일단 실제로 뵙지는 못했지만 박춘수 연구원님도 정말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길거리였으면은 뭐 마주칠 일이 없을 분이셨을 텐데 또 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된 분이죠. 아무튼 여러분도 모쪼록 정말 저 사람은 놓쳐선 안 되겠다.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사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뭐 이야기나 의견, 생각들 적극적으로 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010-6758-5579, 6758-5579입니다. 사실 그 카카오톡 그 친구로도 하실 수 있는데요. 아이디 검색창이나 플러스 친구 검색창에서 소풍 플러스 검색하시면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옵니다. 여기 얘기를 해주셔도 되는데 사실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3일이 지나면 그 카톡의 내용이 지워진다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실시간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누가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3일 지나니까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못해서요. 꼭 3일 안에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어플리케이션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폰만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천군이라고 검색하시면요. 어플리케이션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옵니다. 다운받으시고 하단에 라디오 누르시면 실시간으로 오전 11시 목요일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만약에 놓쳐서 못 들었다 하신 분들은요. 안드로이드 폰은 팟빵, 아이폰은 팟캐스트 가능합니다. 팟캐스트 들어가셔서 서천이라고 그냥 검색하시면 서천 FM이 나옵니다. 목록에 현인터에서 하고 있는 방송들 라디오 서천 1919, 1318 라디오 내 친구, 떴다 의소대 있으시니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코너 소개를 좀 해볼게요. 오늘도 약간 변경이 있어서 알려드릴 것 같아서요. 원래 목요일에 라디오 서천 1919는 첫 번째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 그리고 알쏭달쏭 사경, 마지막으로 서천 속으로 이렇게 세 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코너는 합니다.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에서 송묘 리포터와 또 서천군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나눠본다면요. 두 번째 알쏭달쏭 사경 시간에서는 원래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박춘수 연구원님과 전화 연결 통해서 또 사회적 경제 분야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불가피하게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서 다음 주에 마지막 화를 하게 되고 오늘은 지난 9화까지의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천 속으로가 있는데 이 역시도 이게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게 또 게스트가 직접 여기 스튜디오에 오셔야 되다 보니까 지금 명절 앞두고 굉장히 바쁘십니다. 대표님들이 밀려드는 주문에 어떻게 하시질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은 소식이니까 제가 뭐 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시 서천 속으로 오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디오 서천 1919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서천시장 협동조합 서천N에서 직접 생산한 산, 들, 그리고 바다의 천연조미료 3종 세트, 근로자가 조이는 착한 기업 천군만마에서 회오리 무료 세차권을, 내 안에 올림 너와의 몸짓 사회적 기업 전통예술단 혼에서 무료 관람권, 자연의 가치를 알아가는 흑채용교육의 메카 IMR 영농법인에서 도자기 무료 체험 및 무료 시음권, 서천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맛이 숨쉬는 서천 생산꿀가게 협동조합에서 무료 시식권, 마지막으로
1500년 역사가 숨쉬고 한국의 멋을 간직한 사단법인 한산모시조합의 기능성 모시 양말 세트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의 핫한 지역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송묘 리포터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좀 있고요. 안녕하세요, 미옥씨. 네, 안녕하세요, 소아씨. 네. 오프닝 들으셨죠? 네, 제 얘기가 잠깐 나오네요. 이렇게 그냥 일적으로 만나면 재미가 없어서 제가 이제 여자 직원들하고 여기 센터에 술 좀 같이 하자. 물론 제가 술을 잘해서 뭐 부탁드린 건 아니었지만 또 빼시더라고요. 이렇게. 저랑 이렇게 밀당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원래 술자리는 마다하지 않는 편인데요. 네. 감기가 좀 왔는데 왜 하필 목으로 와가지고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방송 중에 이제 생각지도 않게 네. 기침을 하게 되면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침하면 저도 같이 기침해요. 어이구,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좀 괜찮으신가요? 네, 어제 소아 씨랑 통화하면서 이제 감기 걸렸다고 하니까 소아 씨가 걱정해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엊그제구나 약국에 가서 웬만하면 약을 안 먹는데 약을 사 먹었어요. 오늘 방송 진짜요? 못할까 봐. 네. 방송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나중에 한번 알겠습니다. 서천에서 한번 네. 다 함께 식사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소식을 좀 들고 오셨을 텐데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몸 상태도 좀 안 좋으시고 워낙 일도 바쁘셔가지고 소식은 어떻게 좋은 소식인가요? 오늘은요? 오늘은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네. 진행한다는 얘기하고요. 문화 공연 소식 두 가지요. 맞습니다. 네. 법률 상담 서비스는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쵸. 이거 한번 상담받는데 되게 비용도 많이 들고 부담이 되실 텐데 일반인들이 맞아. 무료로 무료로 해주신다는 거군요. 이건 네.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네, 먼저 전해드릴 내용은요. 서천군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정부 3.0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법 쪽에 계신 분들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해주신다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짚으셨네요. 이제 제목만 들으셔도 다 아시니까 뭐. 다른 걸 잘 알아채야 되는데 다른 걸 모르네요. 아무튼 국민들이 그러면 언제 어디로 가셔서 이런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는요. 이번 달 22일 다음 주 화요일이고요. 서천군청 안에 있는 대회의실로 오시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대신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상담 시간을 알려드리면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니까 참고하셔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게 근데 예약을 안 하고 그냥 방문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거의 이제 군에서 이렇게 무료로 상담해주는 서비스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네. 경우에는 네, 그냥 그쪽에 가시면은 이제 현장에서 네, 직접 전문가들이 상담해주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상담해 주시는지도 국민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이번 정부 3.0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는요. 일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내 변호인 2분하고요. 외부 변호사 1분이 직접 현장으로 오셔서 상담을 해주시는데요. 그 상담 내용을 보면 뭐 지적 측량 그리고 토지, 건축하고 관련된 부동산 이런 네. 법률 상담하고요. 민사, 형사 또 가사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같은 생활 밀착형 법률 상담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배우자가 바람을 폈을 때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거기 홈페이지 막 KBS 들어가니까 그것도 막 서로 이렇게 뭐 한번 투표해보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연애는 법률 상담이 안 되나요? 농담입니다. 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번 그런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법률적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분들, 특히 이런 부분이 이제 내용도 내용이지만 아마 대부분 재정적인 부담이 돼서 대부분 뭐 하시다가도 그냥 하려고 하시다가 안 하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 분들께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시골에서 보면 시골에서는 거의 이제
땅을 가지고 이웃하고 분쟁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네. 뭐 우리 밭이 이쪽 밭에 뭐 얼마나 포함돼 있는데 그거를 그쵸. 서로 뭐 소유권 네 땅, 내 주장하는 땅, 하고 뭐 이런 문제들 쉽게 볼 수 있는데 한번 이번 기회를 활용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서천군청의 민원실에 지적팀이 있어요. 그쪽 네. 전화번호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41-950-426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문화 소식이라고 얘기해 주는데요. 어떤 공연 소식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번 공연 같은 경우에 이제 민간단체 우수 공연 작품을 이쪽 서천군으로 초청해서 문화예술을 지역 주민과 더불어 누리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프로그램에서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네. 거기서 하는 공모 사업으로 이제 선정돼서 그 주제를 보니까 뭐 아리랑이에요. 이제 추석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민족의 희노애락이 담긴 아리랑을 통해서 추석을 앞두고 신명나는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리랑을 주제로 하는 거지 뭐 아리랑만 하는 건 아니겠죠? 거의 큰 틀은 아리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네, 아리랑 막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맞죠. 나 미친 것 같아. 아무튼 뭐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추석을 앞두고 이제 이런 공연을 선보이니까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일단 언제 어디서 펼쳐지는지를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공연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고요. 네, 18일 금요일 오후 4시네요. 왜 하필 이런 좋은 공연은 꼭 근무 시간에 할까요? 어르신들은 뭐 그렇죠. 괜찮으시니까. 서천 군민으로서 항상 이런 건 안타깝고요. 건의하세요, 건의. 장소를 안내해드리면 서천군 문예회 전당 이제 군민분들께는 군민회관이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군민회관 하면 거기 아실 텐데 그쪽으로 가시면 공연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민회관이라고 옛날에 그렇게 네. 명칭이 있어서 익숙하시는군요. 네. 정감이 더 가긴 하네, 군민회관. 아무튼 이쪽으로 오시면 된다고 합니다. 18일 금요일 오후 4시. 좀 더 어떤 공연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해주실지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면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전문 예술단체인 유라예술단이 선보이는 아리랑 공연이고요. 그 주제가 아리랑 실크로드예요. 그래서 1부에서는 한국의 아리랑, 그러니까 진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밀양, 정선, 그리고 강원도 아리랑이 펼쳐지고요. 2부에서는 북한에서 전해 내려오는 아리랑, 해주 영천 아리랑, 아리랑 목동 공연이, 그리고 3부에서는 아리랑의 오늘, 그리고 미래의 아리랑이란 주제로 독도나 영암, 홀로 아리랑 등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아리랑만 하면은 뭐 특별히 공헌할 게 있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리랑이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그 흥이 달라서 지역에 이제 각 아리랑 공연들을 통해서 이제 공연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였군요. 그러게 뭐 지난 몇 주 동안 저희 센터 자체 문화 소식 이외에는 이렇게 공연 소식은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맞아요. 가을이 된 것 같아요. 원래 가을 하면 또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축제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축제 소식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특히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공연이니까 부모님 모시고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 정보 소식을 마무리하고 싶지만 사실 한 가지 더 있죠.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업무상 회의를 하다가 거기에서 얼핏 들었는데요. 여기 미디어 센터에서 그동안 그러니까 상반기에 원래 준비했었는데 그 메르스로 인해서 그쵸. 좀 미뤄졌던 벼락 프로젝트 6월에 원래 하려고 했으나 네. 그거 메르스 한다는 때문에.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 당시에 너무 기뻤죠. 미뤄져서. 미뤄졌구나. 근데 결국 왔습니다. 네, 올 것이 왔죠. 그렇죠. 결국 숙제는 해야 되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자세한 얘기는 저도 들어오지 못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못했고요. 이렇게 저희 행사하고도 연결짓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그렇죠. 네, 센터에서도 이제 10월 15일에 지역순환 경제 한마당이라고 해서 서천의 그 사회적 경제 주체분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여는데요. 여기에 이거를 접목해서 한바탕 또 논다고 근데
들어보니까 뭐 외국의 그 음악 하시는 그쵸. 분들하고 우리의 전통 음악을 하는 뭐 들소리 그쪽하고 해서 같이 한다고 들었는데 뭐. 네, 캐나다 제가 잠시 설명을 네. 드리면 캐나다인들입니다. 그래서 레몬 버켓 오케스트라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요. 이들은 이제 언플러그드 공연을 주로 하세요. 그러니까 스트리트 공연을 하시죠. 그래서 즉흥적인 그런 예술 공연들을 주로 펼치시니까 사실 이렇게 정석적인 공연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 분위기와 뭐 그 관객들 함께 이제 공연을 즐기면서 한 펼치는 그런 즉흥 연주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신명날 것 같아요. 앞서 문화 공연 얘기하셨던 아리랑처럼 이들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민속적인 음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 오케스트라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국악 단체죠. 들소리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으로 합동 공연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레몬 버켓 오케스트라가 잘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팀들이 어떻게 유명해졌는지를 좀 얘기하면 그 캐나다 아까 아티스트라고 했잖아요. 그 토론토에서 비행기 이제 출발을 하는데 비행기 보면은 이제 기류 상태 때문에 잘 연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연이 한 20분 정도 됐대요. 그래서 이제 승객들이 좀 지루해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야 어차피 이 사람들은 즉흥 연주를 잘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기다리면서 우리 놀자 이렇게 돼서 본인들의 악기를 꺼내서 하나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즉흥적으로 그때 승객들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거기 있던 승객들 중에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올렸겠죠. 그래서 단 3일 만에 25만 이상의 그 세계적인 이제 언론들도 이제 함께 관심이 쏟아지면서 한 번에 이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은 이제 캐나다에 국한된 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도 오는 것처럼 여러 나라에 뭐 독일, 뭐 영국 등등 여러 나라에 가서 연주를 하는 그런 세계적인 이제 아티스트들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잠깐 그 홍보 영상을 한 봤었거든요. 3분 정도. 근데 진짜 매력 있더라고요. 약간 집시 음악 이런 풍도 있고요. 뭐 헝가리의 어떤 민속적인 그런 음악도 섞여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공연을 함께 뒤죽박죽이 아니라 조화롭게 이뤄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단지 저희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라서가 아니라 그 공연 자체는 정말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괴롭지만 보는 관객들은 굉장히 즐거울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아무튼 뭐 요 레몬 버켓이 이제 9월 30일에 입국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요. 그래서 여기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에 게스트하우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게스트하우스로 아마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머물면서 이 서천군 내에 여러 이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할 예정이니까 아마 한 번쯤 마주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때 센터에서 하는 공연이구나, 레몬 버킷이구나 라고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제가 지금 여기 이제 벼락 프로젝트는 사실상 이제 미옥 씨가 정확히 잘 모르셔서 제가 리포터 겸해서 대신 좀 설명을 짧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이제 떠나보내야 할 시간입니다, 미옥 씨. 네, 아쉽네요. 또 다행히 기침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지금 왜 안 하세요? 센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쾌차하셔가지고 좋은 상태로 함께 지역정보 소식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옥 씨.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지역정보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래 한 곡 또 듣고 와서 알쏭달쏭 사경 시간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기술 지원해주시는 서연 씨가 특별히 또 제가 물어보니까 신청을 해주셨어요. 가을 타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가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래 참 좋죠? 지코, 소진이 함께 부릅니다. 아프다. 나란 존재가 존재하긴 했어 혀끝까지 차오른 말을 삼켰네 너만 나쁜 년 만드는 그 외인 girl
알면서 나 된 거니까 누구 탓 안 해. 정말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쏭달쏭 사경. 매주 목요일마다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코너를 하는 시간이죠. 알쏭달쏭 사경 시간입니다. 벌써 오늘이 10화째가 됐어요. 원래 총 10번을 알쏭달쏭 사경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벌써 10번째 시간이 된 겁니다. 근데 사실 10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오늘은 마지막 화를 남겨듣고 그 전에 일종의 복습 시간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9번의 알쏭달쏭 사경을 통해서 배웠던 얘기들을 조금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박주서 연구원님과는 전화 연결은 하지 않고 제가 혼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박준서 연구원님, 별칭 예나 아버님과 함께 하는 거였는데요. 대신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첫 방송이 언젠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알쏭달쏭 사경. 벌써 9번을 했고, 처음 그 박준서 연구원님과 함께 했던 날짜가 7월 16일입니다. 지금이 9월 17일이니까, 그러니까요. 한 벌써 7, 8, 9, 3개월이 흐른 거예요. 시간 진짜 빠르죠. 뭔가 한 것도 없이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매주 연구원님하고 이번 화는 어떤 내용 하죠? 사전에 항상 통화하면서 어떤 내용 빨리 좀 주세요. 저도 수정하고 저도 확인해 봐야 해요.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힘내세요. 그런 식으로 갔던 게 불과 얼마 전 같은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군요. 당연히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1화 때부터, 첫 화 때부터 했던 내용들을 좀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시간에 연구원님과 어색한 대화를 나눴던 그 주제는 바로 소유권입니다. 네. 안 그래도 연구원님과 좀 덜 친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데 참 딱딱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었죠, 연구원님께도. 왜 하필 이렇게 어려운 개념부터 시작하나요? 그랬더니 이 소유권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진짜 배우고 싶어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정말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라고 단호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소유권, 원래는 중세몽골시대 때 신이 중심이었죠. 인간 중심이 아니라 신 중심이었기 때문에 보통 어떤 상품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죠. 언젠가 모두 신께 돌아간다라는 개념이었었는데 이게 1623년에 영국의 전매조례를 제정으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소유권이 탄생하게 되었다. 본인이 이제 특허권 영국에서 나오기도 했고 하면서 소유권이라는 것, 자신의 것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다. 소유권, 재산권 탄생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때는요. 이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정립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저한테 갑작스럽게 생산의 3대 요소는? 이런 거 물어보셨었죠. 네, 압니다. 노동, 토지, 자본. 사회 시간에 배웠던 걸 쥐어짜가지고 대답을 했었죠. 사실 이런 산업화 혁명이 이제 18세기부터 쭉 흘러가게 되면서 기계가
등장을 하고 기계가 정교화되면 될수록 사실 그렇죠. 인간의 그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제조업 같은 분야는 특히나 더더욱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것이 그런 분위기 자체가 단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도 그러하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본주의 어떤 문제점, 허점을 뚫고 나온 개념이 바로 사회적 경제. 자본 우선이 아니라 사람 경제. 사람이 우선인 경제로 나온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였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또 알아봤었죠. 그래서 그 협동조합이 어떤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었냐면 그 당시 주식이 아닌 출자를 하고 이 출자 역시도 한 사람이 제한돼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주식 투자할 때 이럴 때 보면 돈 많은 사람이 훨씬 주주권을 더 많이 갖고 있고 사실 그게 알게 모르게 권력 행사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협동조합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출자 역시 한 사람이 몇 % 이상 출자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고요. 또 출자액과 상관없이 내가 뭐 1,000원을 투자했든 얼마를 투자했든 간에 상관없이 1인 1표로 민주적인 운영을 하게 되죠. 즉 이런 개념 자체가 이미 돈이 지배가 아니라 사람, 조합원에 의해서 구성되고 이끌어간다라는 것이 바로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어쨌든 우리 사회의 어떤 현 문제점, 이분법적 돈 아니면 아니야라는 그런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경제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라는 이제 어떤 부정적인 걸 떠나서 이런 사회적 경제는 시장을 부정하지 않고 소유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다만 그런 시장의 약점과 어떤 소유권의 약점을 보완하는 경제다라고. 그리고 제가 감동받았던 부분.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사회적 경제다라고 박준서 연구원님께서 열변을 토하셨었죠. 3화 때부터 조금 연구원님과 농담 따먹기를 했던 것 같아요. 3화 때는 이제 협동조합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로치데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5세기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그 권리를 찾고자. 이제 원래 15세기부터 쭉 그런 노동자의 권리가 안 그래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고, 그게 19세기에 흘러와서 영국의 로치데일이라는 지역에서 그 지역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죠. 이름은 로치데일 우회조합이란 이름으로 설립을 했는데요. 초반에는 실패를 하죠. 그런데 이 실패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실패를 바탕으로 로치데일 공정개척 말이 헛나오네요. 로치데일 공정개척자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에서 이제 여러 원칙들을 세우게 됐죠. 실패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그 원칙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총 9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지금 다 9가지를 되짚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연구원님께서 이렇게 좀 특징적인 거, 이 원칙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4번 조항이었던 것 같아요. 잉여금, 어떤 수익이 났을 때 그런 발생한 이용액은 이용액에 따라서 분배한다. 즉 잉여금은 무조건 이용액에 따라서 분배한다. 그리고 상품은 시가로 조합원에게 공급한다. 너무 싸지 않게. 그리고 외상 판매 등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공급한다. 이 두 가지, 상품은 시가로 조합원에게 공급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싸지 않게, 또 그리고 외상 판매 등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공급한다라는 이 두 조항 같은 경우도 역시나 제일 처음에 그 로치데일 지역 노동자들이 설립했던 로치데일 우회조합이 실패를 기반으로 너무 공짜로 퍼주면 너무 잘해주고 다 어떤 정으로 이해를 해주게 되면 조합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로 이제 로치데일 공정개척자 협동조합에서는 이런 원칙들을 세운 거죠. 결국 적정 수준에서의 원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게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많은 그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이런 원칙들을 참조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사화에서는요, 이제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사회적 경제를 이번에 이 코너를 통해서 좀 알게 됐는데요. 몬드라곤 협동조합도 처음 들었었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협동조합이라는 걸 이때 알게 됐죠. 100여 개의 협동조합과 120여 개의 자회사로 구성된 아주 어마어마한 뭐 대기업이라고 사실 볼 수 있는 그룹이죠. 그래서 그 산업 분야는 금융, 제조, 소매, 지식산업에 걸쳐 있고 2013년 기준 총수익이 15조 1천억 원이었대요. 15조 1천억 원. 사실 저는 뭐 1억만 있어도 참 좋겠구만요. 어마어마하죠.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15조라니. 그리고 7만 4천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몬드라곤은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산골 동네인데요. 작은 마을에 이 호세 마리아 신부가 부임을 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 신부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협동조합이 하나, 둘 계속 생겨나게 되고 첫 번째가 이제 노동자 생산 협동조합이라 해서 울고 요 울고란 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파고르라는 또 협동조합도 있고 어쨌든 이게 그룹이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협동조합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바로 몬드라곤 협동조합이죠. 그 특징 중 하나가 이제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 같은 경우는 수익이 좋지 않은 조합이 만약에 생겼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제조 분야라고 했으니까 뭐 금융 분야 어떤 한 분야에 이제 협동조합이 하나 생겼는데 그 협동조합이 뭐 운영상의 문제든 어떤 여러 가지 다른 기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조합이 파산을 하게 됐을 때 다른 조합에서 이 조합에 있었던 구성원들을 다시 채용을 해주는 거죠. 이익금을 다른 조합들이 이익금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제 이건 파산하기 전이겠죠. 그렇죠? 문제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조합원이 결국 다른 A라는 조합원이 다른 B라는 조합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이 됐다라고 하면 이런 교육 과정을 거쳐서 또 다른 조합에 고용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참 정말 그것이야말로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예였습니다. 그리고 5화로 넘어가서는 이제 해외 협동조합 도시라고 불리는 볼로냐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또 6화 넘어가서는 이제 이런 앞서 이제 이런 협동조합의 뭐 그룹이라든가 그런 지역 도시라는 곳 이런 곳들을 예로 들었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론적인 부분이죠.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설립 방법이나 조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통해서 대충 사회적 경제에 얘가 요런 게 있고 요런 사례들이 있고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그래 알겠어. 근데 사회적 경제 그래 알겠는데 진짜 이런 조직을 내가 하나 만들고 싶다라던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럼 혹시 조건 같은 거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6화에서는 이제 박준수 연구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주셨죠. 그런 욕구를. 그래서 일단 그 사회적 경제 조직 자체를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비영리와 영리의 중간 형태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그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조직 또는 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이 사회적 기업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기관을 한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와 영리의 중간이고 그냥 영리 기업처럼 정말 순수하게 이익만 따지는 기업이 아니라 어떠한 사회적 목적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던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런 사회적 목적 그런 걸 실제로 실현을 해야 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 바로 사회적 기업인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혜택들도 있죠. 뭐 법인세를 감면한다던가 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뭐 취득세에서
뭐 좀 경감을 시켜준다던가 이런 혜택들이 있지만 그 혜택만 받기 위해서 내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는 운영할 수 없고 이런 조건들이 있고 이런 조건들을 행해야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드는 방법, 뭐 조건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었고요. 6화에서. 잠시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응답하라 1994 OST죠. 김성균과 도희가 함께 불렀던 운명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야.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6화까지 얘기를 쭉 해봤고요. 7화로 넘어가 볼게요. 7화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마을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을 기업이란 말은 그때 연구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 용어 자체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히 어떤 건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특히 서울시청 그 아래에 가면 그런 마을 기업과 관련된 그런 사례를 전시해 놓기도 하고 뭐 상품을 실제로 팔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시청 아래에서 이렇게 볼 때마다 여기는 어느 지역의 마을 기업이네? 라는 건 봤지만 그게 정확히 어떤 조직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7화에 박준서 연구원님께서 이 부분을 잘 얘기를 해주셨었죠. 그래서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 기업을 우리는 마을 기업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마을 기업의 그 예로 백석 올미 영농조합을 소개했었죠. 충남 당진시 순성면 백석리에 위치한 조합인데요. 마을 부녀회원 50여 명이 200만 원씩 각자 출자해서 만들었죠. 그 조합의 생산품이 한과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한과 자체가 그렇게 뭐 특이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요. 그 지역에서 나오는 백석리에서만 나오는 그 쌀과 매실을 활용해서 만들었는데요. 그 평균 연령이 70세 이상이 됐습니다. 굉장히 고령의 할머님들이 이제 만드셨죠. 한과 제조부터 포장,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2012년 매출이 8천만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3억 5천까지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중간중간에 뭐 갈등도 있었고 마을 주민들끼리 그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아주 잘 운영된 아주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그래서 이 매실 한과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상품으로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끈 것도 있겠지만요. 일단 이 백석올미 영농조합이 성공하게 된 사례를 몇 가지를 들었죠. 그 성공한 이유로 첫째로 조합원들이 그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그냥 한번 만들어보자. 만들어서 어떻게 얼떨결에 됐어가 아니고 한과 전문 과정을 다 이수하시고 또 그 제조에 필요한 기술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뭐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하다가 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고 정말 체계적으로 이미 시작 전에 준비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투명한 회계 관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돈 문제가 얽혀 있으면요. 민감하죠.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시작되게 되면 탁 틀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 모두가 잘 알 수 있도록 회계 관리를 철저하게 투명하게 했다는 점, 그리고 또 역할 분담도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누구 하나가 그냥 독자적으로 결정권, 의사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의논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갔다는 점. 그런 것들이 바로 백석올미 영농조합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매출을
그렇죠. 처음에 8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이면 굉장한 거죠. 그러한 성장을 보일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사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화로 넘어가게 되면 8화에서는 로커베스팅이라는 신조어 개념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커베스팅 뜻이 지역을 뜻하는 로컬 그리고 투자를 뜻하는 인베스팅을 합쳐서 만든 신조어다라고 박수서 연구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죠. 그래서 한마디로 로커베스팅이 이제 지역 주민이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투자를 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게 그 기반이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가게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즐겨 찾던 단골 가게가 사라지게 되면서 대표적인 예로 그 미시간주 클레어시 지역 경찰들 얘기를 해주셨죠. 제가 뭐 혼자 계속 말을 하니까 말을 막 계속 버벅이는데 이해해 주세요. 아무튼 그 경찰들도 굉장히 특이한 사례였던 것 같아요. 저도 들었을 때 그 미시간주 그 지역 경찰들이 도넛 가게 가지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이걸 살리자. 그래서 만든 게 경찰과 도넛이라는 가게였다고 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례로 충남의 좋은 예를 또 얘기해 주셨었는데요. 그때 2010년 11월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하나 남아있던 호프집이 문을 닫았는데 8명이 술꾼들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각자의 재능을 또 이렇게 재능 기부로 활용해서 술집을 다시 만들었던 거죠. 그 이름이 바로 동네 마실빵들이란 협동조합 술집을 만들었는데요. 재밌죠? 저도 한번 여기 가보고 싶더라고요. 뭔가 이 느낌 자체도 굉장히 정감 있잖아요. 동네 마실빵들. 그냥 듣기만 해도 가보고 싶어요. 이 홍동면에 아주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협동조합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술집뿐만이 아니고 오리농법의 그 유기농사를 대표하는 홍성 풀무 생협도 있고 홍성 유기농 빵 공장을 겸한 풀무 학교 생협도 있고 쌀 가공 공장 다살림 떡 공장 홍성 풀무 아유 다들 하나같이 정감 있죠. 따뜻해라. 이런 여러 가지 조합들이 함께 이제 사업체들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 경제를 지탱하는 풀무 신협의 자산이 250억 원대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지역 역시도 이 홍성군의 홍동면 역시도 잘 된 이유로 나와 있는 게 바로 그런 풀무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함께 배운 졸업생들이 조합을 세우고 지금까지 그렇게 잘 유지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바라밤 구화 공유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한 번 생산된 제품을 그냥 내가 계속 갖고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함께 공유해서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공유라는 것 자체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이 좀 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에어비앤비와 우버를 얘기를 해줬었고 또 집카도 얘기를 해주셨었죠. 이렇게 해서 1화부터 9화까지 굉장히 제가 짧고 간략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은 뭐 처음 들으시는 분이라던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듣고도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지난 방송 들으시면 되죠. 저희 팟캐스트 들으실 수 있잖아요. 팟캐스트에 오시면 천천히 다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굉장히 빨리 스피디하게 짧고 간략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언뜻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알쏭달쏭 사경 약간 9화와 10화 사이 9화 10의 반 중간 지점에서 제가 지난 쭉 9번의 방송 동안 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시 혼자 해보니까 재미가 없네요. 박수서 연구원님 굉장히 농담도 잘 치시고 저번 주에 갑자기 했던 농담이 생각이 나네요. 공유경제. 공유를 좋아하신다고. 공유를 좋아하신다고. 네.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그때 제가 뭐라 반응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농담 굉장히 치이셨는데 다음 주에 마지막 방송을 하시게 됐네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방송 여러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고 길었던 9월 17일 라디오 서천 1919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별의 순간이 오는 거는 못 견디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매일 보면 좋은데 그쵸? 또 다음 주를 기다려야 하네요. 그래도 좀 기다려주세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알쏭달쏭 사경이 벌써 9번이라는 방송을 하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됐습니다. 박준수 연구원님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거고, 사실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라 떠나보내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어쩌면은 또 정말 떠나가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연구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모르죠. 다음 주가 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잘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건 다음 주에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 한번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하세요, 여러분. 라디오 서천 1919는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서천군 일자리 종합센터, 그리고 관악 FM이 함께 만드는 방송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당신 일자리를 응원합니다. 정해준 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내 앞에 미소 짓는 너니까 난 너무 행복해.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을 너는 나만의 사랑이니까. 언젠가는 다툼도 있겠지만 그땐 지난 일주일간 당신이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커피를 마셨다면 당신은 12번의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종이컵이 아닌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면 연간 12만 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 커피 한 잔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